안녕하세요. 법률로 마음을 치유합니다. 개인의 생파산 16년 경력 법률 테라피스트 김영경 법무사입니다. 제가 개인 파산을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전화가 오셔도 그렇고 직접 방문하셔서 방문 상담을 하셔도 그 많은 부분을 제가 여쭤보고 또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담 시간이 상당히 길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지방에서 멀리 전화가 오셨던 분이신데 제가 상담을 30분 이상 진행하면서 다른 요건은 거의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가 맞았고, 그리고 특별한 재산이라든가 소득 이런 것도 없으셨기 때문에 파산 신청으로 충분히 면책까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드는 분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거주하고 계신 집에 대한 사항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거주하시는지 여쭤봤더니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집에 함께 거주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집이 그럼 어떻게 장만이 된 겁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몇 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집인데 어머님이 상속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쭤봤죠. 그러면 본인께서는 상속 포기를 하신 겁니까? 여쭤봤더니 그분이 본인은 상속 포기를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혹시나 해서 제가 그분 주소지를 물어보고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상속 포기를 하신 게 아니라 협의 분할을 하셔서 형제분들이 다 상속 지분을 포기하시고 어머님 단독 명의로 상속 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속 포기와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만 넘겨주신 거는 엄연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그 의뢰인분들께서 크게 법률상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부분인데 파산 절차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파산 상담을 하실 때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사항들, 체크를 받으셔야 되는 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를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사례에서 지난주에 상담했던 분의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친족이 사망을 하셨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부모님의 상속재산이 있었다고 하면 이것을 상속 포기를 통해서 포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 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셔서 다른 형제들이라든가 살아계신 부모님 중에 한 분께 상속 재산을 협의 분할해서 등기만 넘겨주시는 건지,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상속 포기를 한 경우에는 파산 절차에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회 행위도 되지 않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상속 재산에 협의 분할을 통해서 등기만 포기하신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본인 상속 지분에 대해서 내가 상속을 받았다가 넘겨주신 거가 되기 때문에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을 혹시 최근에 몇 년 안에 부모님이라든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계셔서 내가 상속 재산이 있었다고 하면 이 사항에 대해서 꼭 상담할 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로 또 상담할 때 중요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은, 법원에서는 주소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소지에 대한 사항만 검토하시는 건 아니고요. 과거에 몇 년 정도 살아왔던 과거 주소지 사항까지도 검토를 하시거든요. 특히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냐면 이사를 하시면서 임대차 보증금이 감액이 된 경우, 이럴 때 그 감액된 부분의 보증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꼼꼼히 따지세요. 예를 들면 내가 3년 전까지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다가 이사를 하시면서 보증금 2천만 원 집으로 옮겼다. 그럼 나머지 그 차액분 3천만 원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따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보증금 관련해서는 내가 채무가 과중해지니까 이사하시면서 원래는 내 명의로 임대차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이사를 하시면서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의 명의를 변경하신 경우에 문제가 특히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고 하면 꼭 말씀하시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되게 중요한 것이, 내가 과거에 재산이 있었을 경우에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가 대표적으로 되겠죠. 이런 재산들을 최근에 내가 처분한 내역이 있다고 하면 이 내역도 꼭 말씀을 해주시고 검토를 받아보셔야 돼요. 특히 집 있던 분이 집을 처분하셨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 집 처분 대금 그리고 남은 돈 차액 부분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꼼꼼하게 따지시거든요. 집을 팔고 이사하시면서 월세나 전세로 이사하시면서 주택임대차 보증금으로 사용하셨다고 하면 면제재산 범위 안에 드는 보증금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주의하실 게 편파면제, 집을 팔고 돈이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이 남았는데 그 중에 4천만 원, 5천만 원을 주변의 지인분들 채무 변제를 하시는 데 사용했다든가
이렇게 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말씀을 해주시고 검토를 받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또 하나 문제가 가끔 되는 것들이 최근에 이혼하시고 상담을 오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혼한 경우에 법원에서 꼭 검토하는 것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입니다. 문제가 특히 되는 부분은 내 명의로 집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혼하면서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넘겨주셨다던가 아니면 그 집을 처분해서 남은 돈의 대부분을 배우자한테 재산분할로 넘겨주고 오셨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문제가 되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 따라서는 검토를 받아오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시고 그리고 상담 오시는 사장님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사업을 하시고 폐업을 하시면 법원에서 꼭 검토하시는 것이 폐업을 하면서 그 반환받은 보증금은 없는지 혹시 받은 권리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검토하시니까 이 부분도 얼마 정도 보증금을 반환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말씀하시고 검토를 받아 보셔야 됩니다. 판례상에서 보면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내가 사업을 하고 폐업을 했는데 거래처에 지급해주지 못한 그 물품대금 같은 게 많으신 거죠. 이런 경우에 그 거래처 사장님한테 사업 일체를 보증금을 포함해서 사업 일체를 다 양도를 해주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편파변제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은 상담받을 때 꼭 말씀을 해주시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개인 파산 상담하시면서 상담할 때 꼭 놓치지 말고 검토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진행하시는 사무실에서 서류를 통해서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서류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상담 받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해당되는 내용이 나한테 있다고 하면 꼭 그 부분을 세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검토를 받아 보셔야 파산 절차 진행 중에 이런 사항이 있는 줄 모르고 대리인이 접수를 했다가 관제인이 발견을 하고 문제가 되어서 면책을 취한다든가 면책 불허가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환수 금액이 너무 크게 나와서 이 돈을 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상담 받으실 때 꼭 말씀해 주시고 검토해야 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또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면 좋은 내용들을 잘 찾아서 다음 주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용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